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주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2,600선을 가까스로 지켜냈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오늘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수들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라 지표들이 발표 예정이라 이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어떤 불확실성을 또 가지고 올지 변동성이 커질지 많은 분들이 걱정에 앞서실 텐데요. 관련돼서 장 시작 전에 오늘도 작전 제대로 짜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외신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일제히 큰 폭의 반등세를 그렸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최근 며칠간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가장 많이 밀렸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낙폭 과대에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매도세가 출회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11개 업종이 모두 올랐고 특히나 임의 소비재, 기술주가 상승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지수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다우존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 오름세로 마쳤고요. 나스닥이 거의 4% 가까운 급등 양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S&P 500도 2.39%로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술주 흐름 체크를 해볼까요? 주요 기술주도 반발 매수세로 크게 오르는 모습이 일제히 나타났는데요. 먼저 애플은 3.19%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대, 그리고 알파벳은 거의 3% 가까운 상승폭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체크를 하면 5.73% 급등했고요. 테슬라도 5.71%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이날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이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의 내년 매출 전망을 고려해서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인수 보류 소식과 함께 반발 매수세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함께 유입이 되면서 큰 폭으로 반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9.47%나 큰 폭의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반도체주의 투심이 좀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이 이날 나타났죠. 동반해서 급등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동성 지수는 9.13% 크게 밀리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 WTI는 4.1%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수급 불안 속에서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110달러 선을 상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3월 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금값은 0.9% 밀렸는데요. 최근 달러화 강세지 기조가 계속되면서 한 주간 3.9%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작년 6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이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퍼몰딩스부터 체크를 하면 31%나 급등하면서 마쳤죠. 후불 결제 업체인데요. 예상보다 개선된 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급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빈후드 마켓 살펴보시면 24.88%나 급등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주식 거래 업체죠.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로빈후드 지분을 7%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24% 이상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페이팔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주인데요. 암호화폐 가격이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라스베이거스 샌즈 윈리조트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카지노 관련주죠. 상하이시의 봉쇄 조치가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날 두 자릿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이날 가장 많이 오른 종목에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위터 살펴보시면 9.67% 크게 밀렸는데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가짜 계정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인수를 일시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급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이날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조름까지 만나봤고요. 간밤 나왔던 외신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최근 고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인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owell says he can't guarantee a soft landing as the Fed looks to control inflation.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연착륙에 도달하지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또 이어서 로레타 총재 발언도 있었으니까 확인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Master said this fall will be a pivotal time to take stock of whether price increases are slowing from their current 40-year high or not. 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날 한 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해 가을까지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후 더 빠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건데요. 이어서 카시카리 연은 총재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I hope we have to do less and will only be able to do less if more supply comes online. 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공급망 차질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된 가운데 고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이 시장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만큼 잠시 후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시죠.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dge fund winners and losers emerge in brutal tech-driven sell-off. 최근 기술주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헤지펀드에서도 부침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웨드부시 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기술주의 매도세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밝혔습니다. 13일 CNBC에 따르면 IBC는 이번 역사적인 매도세는 기술주를 포기하는 시기보다는 오히려 2023년 그리고 2014년에 좋은 기술주를 선별할 좋은 기회라고 밝혔는데요. 한 세대에 걸쳐 한 번 나오는 절호의 매수 찬스일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특히 이 불안한 매크로 상황에서도 이번 주 고객과 IT 부문의 대화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클라우딩 지출 부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강화됐다고 밝혔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최근 하락세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더 큰 모습이죠.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27%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이브스는 매크로 클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전기차 5G, 스마트폰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요. 회사의 대형 추천 종목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가 있습니다. 기술주 투자하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주의 흐름은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예의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인류 보류 소식에 9%대 급락세를 시현했는데요. Elon Musk says Twitter deal on hold pending details on fake accounts, shares sink 9%. 머스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번 거래는 스팸과 가짜 계정 숫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류됐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이어 다시 트위터에 여전히 인수에 전념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머스크는 지난 2일 트위터가 규제 보고서를 통해 1분기 중 가짜 계정 또는 스팸 계정이 일 활성 사용자 중 5% 미만을 차지했다고 추정하는 내용의 로이터 통신 보도를 트위터에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에 트위터 주가는 9.7% 급락했고요. 이와 반대로 테슬라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가를 낮추려는 작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머스크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트위터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치는 만큼 앞으로 이들 주가 변동성 예의주시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다른 SNS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의 흐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극적인 반등을 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장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와 함께 작전을 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월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이슈는 저희 4월 중 수입 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런 원자재 가격이 내리면서 전월 대비 하락은 했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좀 불을 붙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시장 내 가장 큰 화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이 과연 정점을 통과했느냐 아니면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느냐가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큰 화두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한국의 수입 물가 다행스럽게도 전월 대비해서 0.9%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솔솔 지금 이제 불어닥치고 있는 불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원유 가격의 하향 안정이 다소간 수입 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평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실제로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다소간의 회의론이 있는 반면 이제 전반적인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마찬가지. 인플레이션이 거의 이제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 쪽으로 상당 부분 포커스가 맞춰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 가져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뭐 그 내용 우리나라 그 수입 물가의 그 내용 섹터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원자재 쪽이 아무래도 조금은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당연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반면에 화학 제품이나 1차 금속, 소위 말하는 어떠한 그 원자재의 중간재, 가격 전이가 용이한 업종, 1차 금속과 석유,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소폭 수입물가, 그러니까 그 수입물가를 좀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환경 3고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고환율과 고금리 이 부분은 좀 묶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 결국은 고물가 부분이다. 결국 원인은 물가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나라 물가 두 가지 영향 이슈, 영향 요인이 사실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율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는 원화의 약세가 아닌 달러의 강세 때문이다. 그 달러의 강세는 미국 페드의 긴축 기조 가속화에 따른 달러의 강세 요인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좌지우지 될 거면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당 부분 이게 말 그대로 어떤 그 연쇄 고리 선상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원자재 가격이 되겠습니다. 바로 뭐 에너지 가격이랄지 곡물 가격이랄지 최근 들어서 팜유 대란이 바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 식용유 대란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 생각을 해본다라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어떤 그러한 변화 부분 우리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는 물가이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 코어 요인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두 가지 방향성 꼭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20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104포인트를 넘어서는 100포인트 넘어선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102포인트, 103포인트 이제는 104포인트까지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배경은 뭐 이렇죠. FOMC의 결국은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의 여부. 여기에 그 양적 긴축 가속화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20년 내 최고치 거의 뭐 105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한 가지 더 좀 관전 포인트 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우리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85원 지난 주말 1284원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300원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불안감마저도 들고 있는 그런 상황. 환율이 1,300원으로 가게 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수입 물가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상승 가속화를 부채질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환율의 움직임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관전 포인트. 우리가 팬데믹 시절을 상당 부분 어려운 시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원달러 환율의 최고점이 1,275원대였습니다. 그때 한창 V자로 이제 그 하방, 아랫단에 상당히 우리 그 시장도 머물고 금융시장의 불안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75원이라는 어떤 그 견고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움직였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1,275원에서 1,300원대 이 사이에서 상당 부분 치고받고 하는 상당 부분 어떤 그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따라서 급진적인 1,300원의 돌파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 1,275원을 전후한 그런 상황에서 환율의 어떤 그 치고받고 움직임이 상당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한 시사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시지표는, 금융지표는 환율 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1,275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사실상 창구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이번 주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을 때 여기서 주요 의제로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 제시 가능성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만큼 우리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시장에서조차도 환율,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가 상당 부분 절실하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계속 보고 나가셔야 되겠다. 결국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정점을 통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라면 일단은 우리는 계속해서 필수 소비재, 말 그대로 식용유 대란에서 우리가 봤듯이 필수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나가는 게 상당 부분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신호가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면 이제는 다시 필수 소비재 쪽에서 조금은 더 편안한 내구 소비재와 한동안 조금 좀 잊혀져 왔었던 실질적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엔데믹 수혜주들에 대한 모멘텀 재부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를 놓고 이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건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다음 스텝을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짜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번 주 굉장히 큰 이슈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선 이후로 처음으로 있는 이런 국외적인 행사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또 많이 들일 거고 지금까지는 좀 소원했던 한미 동맹에 대해서 또 공고히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기업 총수들과도 만남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까요? 예, 앞서서 이제 제가 거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라면 이제는 좀 정치적인 상황에 더 나아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 진행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상당 부분 우리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후반 갈수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대 총수. 결국 뭐 미국 바이든이 그냥 만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본인도 원하는 국익을 위해서 4대 총수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 4대 총수들도 국익과 본인들 기업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라는 결국은 이러한 만남들의 결과물은 대다수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윈윈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투자 전략을 세워놔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마침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맞춰서 미국에서 먼저 뉴스가 나왔죠.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에 7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라는 발표를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맞춰서 발표할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이미 알려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포착이 될 것이고 미국 정부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의 어떤 그 제공, 소위 말하는 규제의 완화 또는 그 투자 인센티브의 제공.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편안한 어떤 그 투자 활동을 지속을 하고 이를 가지고 미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여기서 바로 윈윈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 또는 우리 윤석열 신정부의 어떤 그 인센티브가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된다라면 분명히 윈윈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테마주로의 부각 당연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좀 순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어떤 산업이 여기서 포커스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그 관련 산업들보다는 투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장비와 관련된 것들 시설 투자와 관련된 그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 실질적인 투자를 실행을 하는 그 관련 업체 관련 섹터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띄워놓을래야 띄워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마침 윤석열 신정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이 세 가지를 같이 지금 생각을 해놓고 있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시청자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한미 간 공통점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지금 모든 정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노력, 미래 먹거리 산업을 계속해서 확보하려는 노력. 그러면 한동안은 지금 현재 상황 조금은 좀 주춤해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상당 부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일희일비하는 전략이 아닌 조금은 좀 긴 호흡에서 투자 전략을 마련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는 20일과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슈들에서 혹시나 저희가 짚어낼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들 대표님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1과제가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을 먹여 살리겠다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추경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요? 예, 추경 예산 지난주 이제 우리 시청자분 다들 뉴스 언론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2022년 벌써 두 번째 추경입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구정부 시절에서 이제 그 추경을 했었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추가 경정 예산 무려 59조 원. 네. 사상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지방정부로의 이관해서 지방정부를 통해서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한 23조 원,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은 한 36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실질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과 좀 개인들을 일반인들을 어떤 그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이 된다라는 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 보상 금액 26조 원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일반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그 채무 조정을 포함해서 한 41조 원가량 그리고 부실 채권을 한 30조 원 정도를 매입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 내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내지는 중금리로 낮춰주는 프로그램까지도 가동을 하게 되는 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까지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님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통상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통화를 완화하는. 지금 현재 통화 긴축이죠.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통화 긴축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 정책이라는 부분이죠. 재정을 확대합니다. 재정을 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확대. 추가 경정 예산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 조세 감면이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금융 투자세와 관련된 2년 유예.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산업 규제 완화 부분이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 부분이 결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러한 이제 그 정책의 변화, 정책의 방향성.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추가 경정 예산안 이 속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손실보상 지원금 26조 원.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26조 원을 손실보상금을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주게 되면 대다수,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을 변제할 것이다. 네. 그러면 대출을 변제하고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지금 가계대출을 한껏 지금 그 위축되어 있는 가계대출을 조금 더 프로모션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대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은행권에는 오히려 대출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서 최대 26조 원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은행권 수익에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물론 대손 충당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수익, 그들이 가지고 가는 이자 수익 이 부분에는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건전성에는 개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수익성은 상당 부분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지원금 이 부분이 시중에 돌아가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지금 그러니까 은행 대출에 다소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대다수 은행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야기는 은행의 대차 대조표의 축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수익성의 하락 은행권의 움직임 그다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는 점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장 전략까지 전략 좀 말씀드려 볼 텐데 지금 세 가지입니다. 시장 변하고 있는 거, 지각 변동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지각 변동 한 가지. 그리고 금융, 통화 완화 정책에서 이제 유동성이 좀 위축이 되어지는 통화 긴축으로 넘어가는 지각 변동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 인플레이션이 과연 정점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정점 통과를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에 대한 지각 변동을 지금 한 가지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각 변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와 지각 변동을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그 이슈 한 가지 이 세 가지를 놓고 나의 투자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적합한 부분은 퀄리티 성장주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퀄리티 성장주, 안정적인 성장, 그러면서 성장기를 진입을 하는 그런 기술주. 여기에 엔데믹 수혜, 너무나 확실한 엔데믹의 수혜 업종. 그리고 고인플레이션 시절에 가장 용이한 가격 전이가 가장 쉬운 업종 1차 금속이랄지 아니면 중간재
이 부분이 결국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투자 해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녹여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퀄리티 성장주 관심을 좀 쭉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까요. 똑똑한 투자자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 이슈를 통해서 전략을 짜보고 있는데요.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연결되어 있습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작전 키워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상존해 있는 악재들이 많은데 주말 사이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악재들에 무뎌져 가고 있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긍정적인 시그널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 큰 폭의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상승은 6주 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인플레이션, 긴축, 중국 문제 등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위기설까지 좀 제기됐던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좀 안정이 되었고요. 또 비트코인이 반등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진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소비 심리가 안 좋다는 것이긴 합니다만 역으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요인, 특히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코로나 대응 플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긴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진정 기대, 중국 공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무뎌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파월 의장의 좀 발언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그다음 2% 인플레이션을 좀 동시에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물가가 잡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50bp 두 번의 인상에 좀 무게를 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75bp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시장에서는 안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로 좀 양쪽으로 다 분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반등 심리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좀 반등을 했었는데요. 코스피는 전일까지 8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전일 역대 두 번째로 좀 많은 어떤 그런 좀 하락을 기록했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IT 부품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유지가 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분이 좀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반도체주에서 좀 삼성전자, 특히 이제 파운드리 인상에 대한 보도가 좀 나오면서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주고 계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돼서 저희가 특히나 좀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이슈일까요?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워낙 좀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런 악재들에 좀 이제 가려진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인텔에서 좀 나오는 인텔 비전 2022 행사를 통해서 지금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이제 CPU 처리 장치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서버용이죠. 지금 데이터 센터용 서버 쪽으로 좀 출시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DDR5 지금 차세대 메모리 규격을 좀 지원하는 지금 CPU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3분기에 정식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초도 물량은 좀 개시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인텔 같은 경우 지금 그 서버용 데이터 시장에서 CPU 쪽으로 지금 시장의 선점을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좀 뉴스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 DDR5 관련주들, 아비코 전자라든지 TLD 같은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 주도 조금 이제 이러한 부분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이제 미국 대통령이 20에서 22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한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주요 그룹사들 손님 맞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팹이 좀 3개가 있는데 평택 팹에 대한 어떤 좀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금 반도체 공장을 좀 시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올해 첫 현장 경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에 거의 지금 경영 활동을 좀 일절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통해서 좀 경영에 복귀하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 내 5G 통신 장비 좀 조 단위 좀 계약을 좀 이끌어냈죠. 여기에 이제 대통령과의 회동설도 좀 전해지면서 어떤 이 부회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섹터의 움직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내 DDR5 관련돼서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당연한 것이고요. 아비코전자 그리고 TLB 심텍까지 수혜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더불어서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만약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이 유력시 된다면 관련돼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FP님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좀 가져가야 할 작전이 있다면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번 주도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지표에 좀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좀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연준에 대한 좀 불신, 또 중국 봉쇄령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경제 지표가 좀 상당히 안 좋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좀 완화하는지, 지금 중국의 코로나19 좀 확산이 좀 진정이 되는지, 우크라이나의 좀 전쟁이 일단락되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한 반등 트리거로 나오는데, 특히 지금 홍콩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어떤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좀 미국과 중국에서 실물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발표될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높은 물가에 대한 어떤 우려로 인해서 좀 소비 위축 강도가 크지 않다고 해석이 된다고 하면 위축된 투자 심리에 좀 완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의 4월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도 16일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를 좀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변동성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실적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에 따라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선, 다만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뚜렷한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작전, 종목에 대한 작전 세밀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서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저희가 볼만한 종목과 기업들이 있다면 어느 쪽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업종별로 차별화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음식료 업종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예상치가 낮아졌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1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그 예상치 대비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종목 중에서 2, 3분기 연속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추릴 필요가 있겠고요. CJ 프레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일단은
그 기존의 사업, 외식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이제는 정상화의 단계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적으로 음식료 업종 중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실적 발표를 또 하고 있는 특히 음식료 업종 중에서 괜찮은 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기준치 자체가 낮아져서 그것 대비 실적이 잘 나오면 또 그 주가가 긍정적으로 가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돼서 CJ 프레시웨이 이야기도 지난주에 또 해주셨고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도 저번 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581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9.8%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사업구조상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제품 가격이 먼저 인상을 했다는 점에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2월에 소주 가격, 3월에 맥주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가격이 상승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원재료 상승 부담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의 인상이 원재료 가격 부분보다 더욱 높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약 2,300억 원 정도, 2,200억 원 정도의 예상 영업이익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재 시가총액에 비추어 봤을 때 각 분기별로 이제는 마케팅 비용의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봤던 밸류에이션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 올해 예상 영업이익 수준을 대입해 보면 현재 시가총액은 약간 페어한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음 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연속적으로 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을 추릴 필요가 있겠고요. 서두에 CJ 프레시웨이를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는 제품 가격의 상승이 이 부분에 뚜렷하게 올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구간이다 보니 저희가 현재 가격부터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종목이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서 좀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이트질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드리고요. 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 볼만한 가격대가 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늘 윤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는 등 협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좀 들여다볼 만하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연설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 가장 메인이 되는 정책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원전 같은 경우, 원전 업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동반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자체는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보니 이 부진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하락 쪽으로 반응하는 시장에서 동반해서 다시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구간에서 원전과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도 가격적 매력이 돌입한 구간이다 보니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중요한 게 실적 시즌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SM이라든지 LNF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 실적 발표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야 될 게 성장주 같은 경우가 무작정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하락을 하는 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특정 가격, 그러니까 올해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과도하게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강하게 시장보다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주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시즌과 대입해서 함께 체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주가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할인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떠한 탄탄한 성장주를 지금 저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장과 관련해서 동반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아직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장과 관련해서 원재료 가격 상승 같은 경우가 셀 업체라든지 완성차 업체로 전가가 가능한 구조고, 그다음에 지금 그 원재료 가격, 니켈이라든지 이 부분이 상승을 했지만은 중요한 게 그 완성차 중에서도 이 전기차 같은 경우가 소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 대비해서도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정이 많이 나온 업종 이렇게 체크를 해 갈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인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소재 부분의 그 업종 내 종목을 체크를 해 갈 필요가 있겠고, 오늘은 그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에서 LNF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전지의 대표적인 양극재 출하 업체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의 생산 캐파 확대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도 출하량이 함께 증가를 하는 경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원통형 전지 생산에 맞춰서 20만 톤의 생산 캐파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현재 양극재라든지 이 부분에서 공급 차질 구간이 도래한다고 하면은 지금 최종 고객사 쪽에서 내재화 전략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원자재 가격 강세 같은 경우도 고객사 향으로 이제 판가 인상 계약으로 수익성이 유지 가능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장주 중에 2차 전지 업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LNF는 실적 발표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500억 정도의 수준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500억 기준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걸 체크하고 오늘 기준으로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성장주 중에서도 2차 전지 내에 LNF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 이슈들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전일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갭 상승 같은 경우가 25포인트 정도 이상 거래소 기준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약간의 횡보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한번 확인한 거는 거래소 기준 2,550 구간에서는 반등이 강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저희가 이제는 2,550 기준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식 비중을 크게 늘려가도 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추격하고 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종목별로 추려갈 필요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하이트 진로, LNF 같은 경우는 관심 구간에 두시고 전체적인 지수 기준으로는 2,550 기준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추격 매수를 조심하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장시작전, 작전 세워봤습니다. 저희 장중의 매매 시그널은 다음 프로그램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개장 이후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도 다소 서늘한 아침입니다. 서울 11도, 춘천 8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서울 24도, 춘천 2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을 비롯해 남부 내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에 순간적으로 시속 55k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으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1도, 대전 10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 24도, 대전 25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2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10도, 대구 11도 안팎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 25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구름만 지나겠고 물결은 모든 해상이 잔잔하겠습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은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